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해 정상화 과정을 거쳐 올해를 제도약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올해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비프빌리지를 없애고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중구 남포동과 부산 진구 부산시민공원 일대 세 곳에서 영화가 상영된다고 하니까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도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좋은 영화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 비엔날레 김성현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 2월에 제12대 부산 비엔날레 신임위원장으로 위촉되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보통 비엔날레라고 하면 2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를 말하는 건데요. 네. 근데 부산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바다미술제가 있어서 매년 전시가 열리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원들과 감독들이 매년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바다미술제 준비 그리고 또 내년 전시 준비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는 부산 비엔날레, 이듬해에는 바다미술제. 그러니까 매년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우리 부산 태생이시죠. 미술계 중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999년 대한공간 섬을 시작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에 공중목욕탕을 개조한 대한공간 반대를 운영하시면서 신진 작가 발굴과 지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이처럼 부산의 어떤 미술을 이끌어왔던 만큼 부산 비엔날레 위원장이 되신 후에 이 주변의 기대가 뭐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기획자로도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특히 또 신진 작가와 실험적인 미술을 소개하는 이런 대안적이고 또 비영리적인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뭐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비디오 페스티벌, 또 잡지 발간과 같은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부산 비엔날레 초기부터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더 기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쩌면 새로운 변화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바람으로도 알고 명심을 하고 네.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뭐 위원장이 되셨다기보다는 비엔날레 창립 초기부터 계속해서 인연이 깊었었다고 할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초기 회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 뭐 작가로도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집행위원과 게스트 큐레이터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비엔날레의 어떤 흐름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다 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우리 김성현 위원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초대가 되신 거겠죠. 뿐만 아니라 현재는 또 현대미술관장으로도 활동 중이시죠. 지역 문화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부산 미술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미술관장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 위원장을 겸직하고 계신데요. 뭐 주변에 기대가 큰 만큼 또 한편으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과거에도 미술관장과 비엔날레를 같이 겸직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네. 이 두 기관과 행사가 상당히 부산에서는 중요한 미술계에서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려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산 비엔날레가 부산 현대미술관이 개관하는데 아주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 전용관에 대한 논의로부터 네. 부산 현대미술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작년부터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비엔날레가 열리기 때문에 이 두 미술관과 비엔날레를 같이 아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오히려 또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많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든 건 사실이고요. 네. 그렇지만 발전적인 방향과 두 행사를 어떻게 잘 조율하면 조금 더 나은 모색을 할 수 있을지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힘든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힘드실까요? 뭐 일단 물리적으로, 네. 시간적으로도 힘든 점이 있고요. 현대미술관의 어떤 전시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비엔날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연제이긴 하지만 매년 전시가 있고 매번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두 개의 기관을 혹은 또 행사를 맡는 것이 실제로는 좀 부담스럽고 힘든 점이 있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엔날레 주 공간이 현대미술관이고 또 현대미술관장을 함께 역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비엔날레 행사 추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무엇보다 이 겸직을 하시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 비엔날레만의 어떤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또 아울러 유연성을 좀 함께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 맞습니다. 두 행사와 기관의 어떤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똑같은 맥락에서 어떤 그 일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뭐 일정 조절이라든지 그 노하우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마련한다거나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미술관장이십니다. 현대미술관, 저도 뭐 학원다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멋지게 지어져 있어서 방문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을숙도에 지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좀 어렵지 않을까. 예, 이러한 우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깨고 하지만 현재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고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떠신지요? 예, 다행히도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네. 계십니다. 그런데 개관 전만 하더라도 너무 외딴 곳에 미술관이 위치했다든가 또는 또 그 교통이나 이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또 뭐 그 그 외부에 대한 어떤 비판, 건축적인 요소에 대한 네. 불만들도 많으셨고, 특히 이 을숙도의 그 위치 자체가 일단 도심과 좀 떨어져 있다 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찾긴 어려운 것 아닌가. 특히 또 현대미술이라는 장르를 다루는 것이 아마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이 작년 개관전 이후로 정말 기대와 달리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비엔날레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저희 개관전 한 2달 동안 3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네. 찾아주셔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는 어쩌면 지금 현재 그 레인룸이라는 전시 때문에 또 한 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외에서도 이 전시를 보러 오시는 그런 지금 풍경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나은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네.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요. 방금 그 최근에 이제 전시되고 있는 레인룸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레인룸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준비에 워낙 힘들고 많은 네. 시간이 걸려서 조금 더 오랫동안 내년 1월 달까지는 아, 전시를 할 네. 계획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아무리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많은 관객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예매를 통해서 지금 미리 그 시간을 정해서 찾아주고 계시고요. 이 전시로 인해서 아마
부산 현대미술관이 대외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뉴미디어를 다루는 그 미술관이라는 정체성도 조금 더 확립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레인룸이라고 하면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방이라는 그런 의미일 텐데 다녀가신 분들 그 후기를 보니까요. 사람을 센서로 인식해서 그 부분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인생샷 정말 멋지게 나온다 하던데요. 직접 이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가요? 예, 이 작품이 어쩌면 현대미술 중에서도 참여, 관객 참여와 또 뉴미디어, 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보던 작품과는 많이 달라서 흥미롭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 관객이 지나가면 그 관객의 주위만 비가 내리지 않도록 네. 이렇게 센서와 여러 장치가 되어 있어서 특히 흥미롭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뭐 단순히 흥미로운 작품이라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예술, 과학과 기술과 예술의 접목 이러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작품이어서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작품전처럼 현대미술관에서 이 시민들이 보다 재미있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전시회를 좀 많이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 내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위원장님의 임기가 2021년 2월 말까지인 만큼 내년에 열리는 2020 부산 비엔날레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크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 비엔날레가 청년 비엔날레로 시작한 것이 1981년이고요. 네. 그때부터 하면 훨씬 더 긴 역사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부산 비엔날레라는 어떤 조직과 그 명칭으로 시작한 것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특별한 행사와 특별한 전시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도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비엔날레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혹은 새로운 비엔날레 어떤 모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도 좀 더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비엔날레를 좀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심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시민들과 많이 만나는 그런 전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덴마크 출신의 감독이 준비를 잘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 몇 회나 부산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부산 미술의 현황과 또 지역의 어떤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는 어쩌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독의 의지가 있어서 이 과정만 하더라도 좀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을 위해서 뭐 많은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더 그동안의 많은, 비엔날레와는 뭔가 좀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예, 뭐 과거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책임감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따라야 될 뭐 예산이나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또 네,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주 무대가 뭐 현대미술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심 속으로 좀 더 가고자 또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만큼 어떤 시민들의 접근성이 또 수월해지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부산 비엔날레를 찾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2019 부산 바다미술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2019 부산 바다미술제 어떤 행사입니까? 예, 뭐 바다미술제는 뭐 해양도시 부산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술 축제입니다. 네. 1987년 88 올림픽 전에 어떤 문화 행사로 출발을 했고요.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운대와 또 송도, 광안리 네. 이 여러 해수욕장을 거쳐서 지금 3회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게 됐고요. 네. 어쩌면 이 다대포 해수욕장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과 또 환경을 잘 활용한 그런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특히 다대포 해수욕장은 해안선이 완만하고 그리고 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작품 설치와 또 관람에도 또 용이한 점이 있고요. 특히 또 서부산 지역에 그동안 미술 향유나 예술 향유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부산 비엔날레와 함께 서부산 지역에서 이 비엔날레가 열리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송도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비엔날레 행사, 뭐 바다미술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산의 바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금상첨화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바다를 거니면서 작품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올해 바다 미술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점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올해는 뭐 시각적이고 화려하고 외형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주제에 부합하고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예술 생태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특징이 있고요. 네. 특히 또 아시아 작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한 12개국의 작가들이 그리고 또 팀, 단체로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팀들이 모여서 동시대 예술에서 콜렉티브 방식이라고 작가들이 함께 결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진행되는 작업과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특히 이런 팀들은 하나의 어떤 파빌리온을 만듭니다. 그 팀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직접 시민들과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는 이러한 그 형식의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런 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바다 미술제가 열리는 거 2015년부터라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가 세 번째 열리게 되는 건데요. 부산에 많은 또 해수욕장,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그런 특별한 이유,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초기에는 해운대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네. 됐었고요. 지금은 뭐 해운대 지역에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이 서부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또 그 예술적인 향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기 네. 때문에 점차적으로 서부산 쪽으로 지금 오게 된 것도 하나 있고요. 또 지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와 또 그 작품 배치나 이런 그 요소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네. 있어서 시민들이 훨씬 더 나은 자연과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최근에는 지하철이 또 연결이 개통이 되어서 됐죠. 대중교통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장점도 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바다미술제는 특히나 이러한 어떤 자연적인 환경을 좀 잘 활용해서 송림 지역과 또 약간 습지대 같은 부분 이런 그 자연적인 환경을 잘 활용한 작품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뭐 무엇보다도 서부산 지역에도 이러한 예술 축제가 많은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또 기대를 가지고 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네.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미술제를 통해서 서부산의 어떤 문화적인 발전도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고요. 인위적인 어떤 미술 작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산의 바다와 자연, 숲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미술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전시 주제가 상심의 바다죠. 상심의 바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이 주제는 그 서상호 전시 감독께서 네. 설정을 했고요. 1961년도에 돈 깁슨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 제목에서 차용해 네, 왔습니다. 네. 이 여러 가수들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그 곡인데요. 뭐 이별의 아픔을 담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심의 바다라는 주제로 어쩌면 지금까지 어떤 환경이나 자연 그리고 또 예술 생태계에서의 어떤 아픔은 없는지 약간 반성적인 그런 지점들을 좀 살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연과 또 예술 생태계를 바라볼 것인지 이러한 새로운 어떤 또 변화와 또 새로운 그 담론들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되고 파괴되는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환경 문제와 지금 자연 생태계와 관련된 작품들도 다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승수 작가 같은 경우에 환경 바다 해양 쓰레기와 인체를 결합한 그런 조각 작품, 아, 여러 군상들을 바닷가에 배치하는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멀리서 보면 군상들이 인체들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해양 쓰레기들이 그 몸속에 있는 네. 이러한 현장들을 목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페트병이나 음료수 박스 같은 그런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작품들도 있고요. 또 자연의 재료로 자연의 소리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듣도록 하는 사운드 아트 작업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작가들이 함께하는 이동식 조각 같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도 제시가 될 것이고요. 또 개막식에는 또 행위 예술로 부르는 퍼포먼스 아트도 선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다대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곳이 네네. 있고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다대 쓰레기 소각장 외벽에 또 간판 형식으로 그 글자가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쓰레기는 되지 말자라고 하는 큰 구호가 네. 쓰레기 처리장에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 시사하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외에도 전시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참여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각국의 그 팀들이 만든 그 파빌리온 안에서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어떤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전개될 예정이고요. 네. 그 외에도 금요일마다 그 작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작가 대화의 시간이라든지 또 과거의 바다미술제를 또 살펴보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반려견과 예술이라는 이런 네. 주제로 시민들과의 어떤 대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미리 안내를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다미술제를 함께 하신다면 굉장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2019 바다미술제 참여 작가 중에 한 분이 작품 제작에 필요한 헌옷을 일반인들에게 기증받아서 작품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궁금합니다. 예, 마니쉬라고 하는 네팔 작가의 작품인데요. 시민들께 기증받은 이 옷들로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개인의 역사와 그 시간성이 묻어 있는 작품을 받아서 이것들 다 연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사람 키보다 더 큰 한 3m 가까운 어떤 벽을 만들고 이것이 108m 정도의 길이로 송림공원에 이런 울타리가 쳐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개인의 뭐 기억과 역사가 스며 있고 또 시민들의 사용했던 이 옷으로 서로 연결하고 이런 사용과 의미들이 서로 함께 결합되고 이것으로 하나의 수직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요. 네. 참여했던 그 시민들의 이름도 함께 제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부하셨던 분들 본인의 이름을 좀 확인해 보시면은 굉장히 신기하실 것 같나요? 예, 원래 또 작가는 같이 와서 바느질하고 이러길 원하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시민들과 함께 이 마지막까지 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이 작가의 어떤 개념입니다. 아, 그래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입지 않은 헌옷들을 또 기부해서 수천 벌의 헌옷으로 제작된 만큼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고요. 사실 미술제나 뭐 비엔날레 조금은 어렵고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미술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부산 비엔날레 하면은 지역의 자생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뭐 전략적 혹은 관주도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비엔날레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적으로 생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과의 어떤 관계나
지역 작가의 어떤 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산 비엔날레가 상당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연 지금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또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아마 이 시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지역 내부의 목소리를 좀 듣고 지역 작가와 지역 기획자와 지역 예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20년 내년에 어떤 비엔날레 감독이 현재 지역과의 어떤 결합을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부산에서 외부의 어떤 작가와 해외 작가들이 소개되는 어떤 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산 비엔날레를 통해서 지역 예술이 얼마나 대외적으로 해외로 또 이렇게 담론을 확장해 왔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현대미술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지만 바다미술제는 어쩌면 예술이 시민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도 바닷가에 산책 오셨다가도 작품을 만날 수 있고 또는 이 바다미술을 위해서 멀리서 오셔서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미술제는 어쩌면 부산 비엔날레만이 가지는 좀 특징적인 면모가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 프로그램과 또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바다미술제가 좀 다른 측면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 바다미술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또 공연과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하면 영화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목이 쉬어서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비엔날레 김성현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019 부산 바다미술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28일부터 약 한 달간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올해 바다미술제는 총 12개국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상심의 바다를 주제로 총 21점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부산의 가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